이런 장비가 없었던 아주 옛날에는 다 수술로밖에 어떤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질이 늘어나 있고 질이 빠져 있고 요실금이 심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다 수술로밖에 해결할 수 없었다가 그 다음에 2세대처럼 나온 게 주사 같은 시술이었죠. 그 다음에 이런 레이저를 통한 재생술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의학적인 치료도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러한 장비를 이용한 치료가 가장 차세대적인 치료, 그러니까 시대 흐름과 맞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근육이 멀쩡한데 굳이 그 근육층 다 잘라가지고 꿰매는 수술을 해야 하느냐? 저는 의문. 왜 그렇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해요. 넓은 질을 좁히기 위해서는 수술이 꼭 필요하신 분들만 수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질의 건강이나 관리, 이런 타이트닝, 뭐 요실금 이러한 것들은 이런 레이저 치료로 다 충분하거든요. 어느 정도 질이 빠지신 분들도 이러한 장비를 통해서 질이 다 들어가고요. 경증의 요실금도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질이 건조하거나 질염이 자주 걸리시는 분들도 이러한 장비로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뭐 온갖 다른 검증되지 않은,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모르는, 그리고 굉장히 침습적인 이러한 치료들을 통해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레이저 어린 예린이. 예린이. 지금 네네. 선생님이 아까 그 장비를 쫙 쳤을 때 멘붕이 왔어.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증상별로 이건 이거야. 자, 질염은 어떤 거 레이저가 좋고, 그건 우리 병원에도 있고. 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염 치료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네. 기간은 세월. 저희는 만성질염이신 분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러니까 계속 약 먹고 치료 안 되시는 분들, 특히 만성 곰팡이 질염 그런 분들. 칸디다. 네, 칸디다. 칸디다 돼요? 네, 저희는 칸디다를 엄청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굉장히 호전이 많이 되고요. 제가 이거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가장 길게 재발을 안 하신 분이 1년이 더 됐는데도 아직 한 번도 재발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치료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화이트닝 되었으니. 화이트닝? 그러니까 좀 질이 밝아지는 거 가능하죠. 오늘은 제가 안쪽만 주력으로 얘기를 한 건데, 바깥쪽은 또 다른 세계이긴 해요. 네, 바깥쪽 화이트닝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화이트닝도 좀 여러 가지 장비를 같이 사용하는 게 결과물이 더 좋아요. 간혹 CO2 레이저로 깎아내서 화이트닝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잘하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간혹 이걸로 더 착색이 심해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포스트 인플라메이토리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이 시술로 상처가 생기고 얘가 아물면서 멜라닌 색소가 더 증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새까매져요. 이걸로 저희 병원 오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또 모든 사람이 생기는 건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좀 운이 없었다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잘 하는데, 장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CO2가 가장 잘 생겨요.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어떨까,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새까매지면 얼마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면 이전보다 더 하얘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하얘지게 만들어 드려야죠. 기간은 오래 걸려요. 얼마큼 새까매졌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진짜 길게는 1년까지도 걸려요. 근데 정말 그냥 까만 게 아니라 새까매져요, 진짜. 그러면은 진짜 마음 아프죠. 선생님,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좀 궁금한 게, 왜 유두도 네네. 건강해서 여자들이 컴플렉스 많잖아요. 네. 같은 거예요? 같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에서 하는 같이 하죠. 외음부 유두 같이 하신 분들도 많고, 유두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병원은 약간 또 특이하게 유두 쪽에 몽고메리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유두 옆에 그 니플이 있으면 니플 주변에 그 뭐라 해야 되지? 조그맣게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쌀알처럼 오돌도돌하게 올라와 있어요, 유두에. 그거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오돌도돌하게. 남편? 이거 보통 유선이 있는 분들한테 생기는 건데. 몽고메리가 있을 때 원래는 외과적 절제를 하고 꿰매야 되는데, 저희는 이것도 레이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많이들 몽고메리 그리고 색소 침착까지 다 해결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깨끗한 유두, 네. 깨끗한 외음부 이렇게 갖게 되는데, 몽고메리라고 검색해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게 그거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저희 여기 올려드린 사진과 비교해 보세요. 질 타이트닝.
질이 넓었던 분들은 좁히는 건데 사실 막 이랬던 질을 이만하게 좁히는 거는 레이저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랬던 질이 어느 정도 좁아지는 거랑 탄력이 생겨요. 질이 막 그렇게 좁아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탄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질이 빠지는 게 줄어들고요. 질이 뭔가 탱탱해진 느낌? 이렇게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단적인 예로 약간 질이 밖으로 빠지신 분이 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질이 빠져서 다른 병원에서는 다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레이저를 하고 이게 다 들어가셔갖고 그분이 엄청 많이 환자를 데리고 오셨는데 정말 이거는 너무나 내가 봐도 수술해야 돼 이런 환자들까지 오셔가지고 아 죄송한데 이 정도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수술이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죄송한데 환자분은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이랬던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빠진 질은 안으로 밀어 넣어 드릴 수 있습니다, 레이저로. 그것도 기간이 꽤 걸리니까요. 아니요. 진짜 레이저빨이 잘 드시는 분들은 한 번 치료로도 들어가세요. 예, 그래서 가끔 저도 놀라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으로 들어가신 경우가 있고 3번에서 4번 정도 하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금방 들어가네요. 사실 현재 남아있는 근육의 양이 좀 중요해요. 어느 정도 근육이 좀 유지가 돼 있는 분들은 얘가 빵 증가하면서 확 들어가는 게 되는 건데, 남아있는 근육 자체가 너무 위축이 많이 왔다. 그럼 얘가 늘어나는데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조금씩 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나도 안 했던 사람이랑 약간 운동했던 사람이 운동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도달하는 어떤 그런 느낌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유실금도 레이저로 가능하다고 네네. 했는데 어떤 원리로 가능해요? 요실금은 방광이랑 요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도가 처지면서 생겨요. 요도 각이 이렇게 처지는데 얘를 잡고 있는 근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근육들을 다시 당겨주는 거죠. 이 근육들한테 탄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도가 올라가면서 복압성 요실금이 좀 호전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과민성 방광이나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방광 주변의 근육들을 좀 튼튼하게 해주고, 실제로는 방광 근육 자체도 조금 에너지를 줘요. 방광도 다 근육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광에도 좀 에너지를 줘서 방광 근육 자체를 조금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 그래서 과민성 방광이나 복압성 요실금 다 어느 정도 호전되는 효과가 있고요. 방광 같은 경우는 한 번보다는 조금 여러 번 하기는 해야 돼요. 원체 큰 근육이고 잡고 있는 근육들이 여러 개다 보니까 여러 번 하는 게 효과가 좀 좋고, 엄청 심하신 분들은 수술을 해야 돼요. 복압성 요실금을 그냥 계단 올라갈 때 세고 조금 웃기만 해도 세고, 이런 사람은 너무나 많이 처져서 레이저로 끝없이 얘를 올려주느니 수술로 한 방에 끝나는 게 당연히 좋고요. 제가 말하는 레이저로 좋아지는 요실금은 어쩌다 한 번 되게 크게 웃었을 때, 좀 크게 재채기 했을 때 그 정도? 그러니까 약간 경증의 요실금, 이런 분들은 호전 효과도 있고 또 악화되는 게 예방이 돼요. 결국 이런 경증의 요실금은 무조건 나중에 수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술까지 가는 걸 막아주니까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의사 언니 한마디. X세대는 수술이었다면 MZ세대는 레이저입니다. 입니다.